원장님, 일본에서 치아가 다시 자라게 하는 약이 나왔다고 하던데요. 2030년 상용화 목표라고 해서 요즘 커뮤니티에서 화제던데요. 네, 저도 그 뉴스 봤어요. 사실 치아 재생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던 건데 이번에 좀 화제가 된 이유가 임상 시험을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이때까지 이제 세포 실험, 동물 실험 정도 레벨이었다면 사람에게 어떤 약을 주사를 한다라고 하던데 이게 정말 제품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예전 브릿지에서 임플란트로 치과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뀐 것처럼 또 한 단계 점프하는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치아를 책임지는 24년차 치과의사 유경쌤이에요. 치아 재생약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사실 치아 재생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치아 재생을 한다라고 할 때 첫 번째로 생각하는 건 내 몸 밖에서 치아를 만들어서 몸 안에 옮겨 싣는 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요. 이제 몸 안에 어떤 주사를 넣어서 내 몸 안에서 어떤 세포를 깨워내서 몸 안에서 스스로 이가 저절로 만들어지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과 내 몸에서 직접 자라게 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일본에서 임상 시험을 하는 약은 바깥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직접 치아가 스스로 자라나게 하는 방법이어서 좀 더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사람 이는 어릴 때 전니가 나고 그 전니가 빠진 후에 영구치가 나고 이렇게 두 번 치아가 나거든요. 이제 이 연구를 하면서 우리 몸 안에 그럼 치아를 만들게 했던 세포들, 이제 줄기세포겠죠. 이런 치아 줄기세포들이 설마 다 없어졌겠어? 남아있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워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줄기세포를 어떻게 깨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 세포가 깨어나게 된다면 다시 치아를 만들어야지 이런 기능을 하게 될 거니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찾아낸 단백질이 USAG-1이라고 하는 이름도 외우기 힘든 단백질이 하나가 있는데 이 단백질이 치아가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막는 스위치 역할을 하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단백질 작용을 억제시켜주는 약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잠들어 있던 치아의 줄기세포가 쑥쑥 자랄 거다라고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했고 그 결과가 이제 긍정적으로 나온 거죠. 실제로 이제 쥐나 족제비에게 이 단백질 억제 약물을 주었을 때 기존에 없던 치아가 자라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 보고가 있었죠. 그러면 이거를 사람에게도 써보자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지는 않았고 제가 이제 검색을 통해서 알아본 바로는 이 약을 사람한테 쓰기 위해서 성인 30명 정도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고 있고 약을 이제 정맥 주사, 이제 혈관 주사를 통해서 놔준다라고 봤거든요. 그렇게 사람 임상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 일상 임상 시험을 하는 거는 약의 안정성,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용량을 쓰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단계로 이제 시험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 약의 안정성이 확보가 된다라고 하면은 몇 개의 치아만 나는 유전병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약을 만드는 실험을 하고 있는 회사 홈페이지에서는 사실 2030년 정도 상용화 가능성을 기대한다라고 되어 있던데 사실 이거는 좀 가능성일 뿐 아직 전혀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이런 걸 물어보실 때에도 저는 아니에요. 저 그건 잊어버리고 임플란트 하세요 라고 얘기를 드릴 것 같아요. 가능성일 뿐 아직 너무 초기 단계이다. 그렇지만 치아 재생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사람 시험 단계가 넘어왔다는데 좀 의의가 있다. 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약이 상용화되어서 치과 치료에 쓰인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라고 생각이 돼요. 예를 들어 치아를 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그 자리에 주사를 넣거나 주사를 맞아서 그 자리에 치아가 다시 생길 수 있다면 브릿지나 임플란트 같은 치료가 필요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빼서 완전 틀니를 쓰셔야 되는 분들에게 치아가 몇 개라도 생긴다면 부분 틀니 아니면
많은 모자란 부분을 임플란트로 수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도 없어서 정말 틈으로 죽밖에 못 드시는 분들이 뭔가 덩어리를 드실 수 있는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 드릴 수 있다. 결국 치아를 뺄게 되는 상황에서 어떤 인공 구조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내 치아를 만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하자면 치아가 재생이 된다 했을 때 그 재생된 치아가 정말 우리가 씹어 먹는 그 힘을 버틸만 한지, 재생이 잘 되었는지, 그 다음에 뼈에 잘 붙어서 힘을 버틸 수 있는지 이런 것까지 시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기능하는지 확인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이런 치아 재생약이 상용화가 되었다라고 하면 아무리 임플란트가 좋다고 할지언정 내 치아만큼의 씹는 감각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잇몸 사이에 이제 음식물이 낀다든지 공간이 있고 이런 불편함들, 관리하기가 힘든 문제들, 이런 한계점을 다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좋은 치료법이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있겠죠. 우려되는 부분도 있고요. 내 몸이 아니라 바깥에서 만들어낸 경우에도 치아에 뭐 범랑질이나 상아질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가졌지만 온전하게 이쁜 형태로 생긴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우리가 주사를 맞고 약을 맞아서 생긴 치아도 정말 원래 치아 형태대로 새 치아가 좀 날지, 그게 일단 저는 제일 해결해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치아가 재생이 되었다 했을 때 저는 특히나 치주과 의사니까 이 치아와 뼈가 붙어있는 인대 조직이 제대로 재생이 되었나, 그래서 씹어먹는 기능에 잘 적응을 할 수 있는지, 당연히 약이기 때문에 어떤 장기적으로 내 몸에 적용을 했을 때 부작용은 없는지, 이상한 면역 반응이 생기지 않는지, 그리고 치아가 생기는데 엉뚱한 데서 생기진 않는지, 그리고 우리가 처음에 났던 영구치처럼 몇십 년간 충분히 기능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그 씹는 힘을 잘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지속성에 대해서도 한번 좀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약간 이제 정말 될까, 이제 저도 궁금한 부분은, 예를 들어 치주염으로 잇몸뼈가 다 녹아서 이를 빼신 분들, 제 환자분들은 많잖아요. 이렇게 뼈가 너무 없는 경우에는 정말 치아를 자라게 할 그런 줄기세포들도 많이 줄어들었을 텐데, 그런 경우에도 이 약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이제 현실적인 문제로 뭐 비용이 예를 들어 얼마나 될지, 건강보험 적용이 될지, 그리고 사용하기가 편한지,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약의 혜택을 얻으려면 사실 시술 자체가 좀 단순하고 누구나 배우기 쉬워야지 여러 치과 의사들이 여러 환자분들께 적용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그 기술 자체가 너무 까다로워서 특정 장소에서 특정 의사만 가능하다면 역시나 그림의 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줄기세포에 대해서 나왔을 때부터 이 줄기세포로 치아의 인대를 만들자, 치아의 뼈를 만들자, 치아를 만들자, 이런 티슈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것들은 예전부터 사실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 치아 재생약이 만약에 안정성이나 효과가 모두 입증이 된다면 정말 내 치아를 되살리는 치료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렇다고 이 약을 기다리면서 치아를 안 빼고 넘어가시는 분, 내 치아 나중에 이거 재생약이 나올 때까지 난 치아를 안 빼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셨으면 해요. 왜냐면 저는 일단 이 약이 상용화 될 때까지 2030년도 조금 무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치아 재생이 아직 연구와 검증이 더 필요한 미래 기술이기 때문에 현재 내 상황에서 지켜야 할 것, 그리고 치료해야 할 것들은 미루지는 말자,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 치과 의사들이 이 방법을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대하면서 기다려 볼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내 치아가 다시 자랄 수 있을까라는 놀라운 주제를 다뤄봤어요. 정말 과학기술을 통해서 치아를 만든다, 이런 꿈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너무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치아 건강에 대한 최신 이슈나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꼭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미소로 다시 만나요. 오늘도 스마일!